아버님, 오늘은 제 손맛으로만 해드릴게요. 소리 들리시죠? 탁탁,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하니까요. 아무도 모를 때 얼른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나 한 번 들으면 잊기 힘든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 이 사연을 읽고 끝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매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9세 한서진입니다. 남편은 지방 장기 출장을 나가 있었고 그 사이 저는 시아버지 박만수와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마 끝자락 눅눅한 바람이 부엌 창문을 스치던 날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는 전통주를 직접 담가보자. 며느리 손이 보태면 더 맛있을 거야. 그 말투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오래 눌러둔 기대 같은 게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싱크대에 큰 대야를 놓고 쌀을 부었습니다. 맑은 물이 부어질 때 하얀 전분이 물속에서 피어올랐죠. 손을 담그자 차가운 감촉이 손목을 감싸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벌려가며 쌀을 씻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팔꿈치가 가볍게 스쳤죠. 손끝으로 살살 해야 한다. 쌀 다치면 술맛이 거칠어진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큰 손이 물속에서 제 손을 감싸고 손가락 마디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물 위로 그의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굵게 도드라진 핏줄, 그 온기가 물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죠. 마음속에 작은 경계가 스르륵 밀려나갔습니다. 채반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습니다. 갓 쪄낸 쌀은 하얗게 빛났고 김 속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흘러나왔죠. 저는 주걱을 잡고 쌀을 뒤집으며 김을 날렸습니다. 조심해라. 너무 가까이 가면 얼굴 데인다. 시아버지가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등판을 스치는 그의 가슴과 숨결이 느껴졌죠. 등에 닿은 열기와 주걱을 잡은 제 손목에 얹힌 그의 손. 이렇게 살살 펴야 골고루 식는다. 그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김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보다 뜨거운 건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주걱을 움직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옆구리에 살짝 몸을 붙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숙여져 있군. 이렇게 좀 펴요. 그 말과 함께 허리 뒤로 큰 손이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제 허리선을 감싸고 위로 쓸어 올랐습니다. 순간 뜨거운 김과 체온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쌀이 식자 누룩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방망이가 내려칠 때마다 바스라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방망이를 내려놓고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손으로 부숴야 더 고와진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누룩가루가 손금 사이에 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스칠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누룩 냄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냄새랑 섞이면 더 진해지죠. 그 말에 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누룩을 부수다 말고 제 손목을 살짝 감쌌습니다. 힘 빼고 손목이 굳었네. 엄지손가락이 손목뼈 위를 둥글게 눌렀습니다. 그 압박이 묘하게 기분을 자극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이 깊게 내려앉아 누룩가루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묻어나왔습니다. 이제 쌀이 다 부서지자 우리는 큰 술독을 꺼냈습니다. 광에서 꺼낸 술독은 묵직했고 바닥에 내려놓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쌀이랑 누룩을 섞어야지. 저는 식혀둔 쌀을 퍼서 술독 안에 부었습니다. 김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 안에서 은근한 단내가 퍼져나왔죠. 시아버지가 옆에서 누룩을 쏟아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하얀 가루가 제 팔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물을 넣자. 그가 주전자로 물을 붓자 술독 안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서 쌀이 흘렀고 누룩가루가 부드럽게 감싸왔습니다. 손만으로는 힘들어.
내가 잡아줄게. 시아버지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제 손목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은 채 술속을 함께 저었습니다. 팔꿈치와 팔뚝이 밀착되었고 등 뒤에서 전해지는 호흡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이렇게 힘을 좀 더 줘야 돼. 그가 제 손을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손등에 그의 손바닥이 붙어 있었고 그 압박이 묘묘하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물과 쌀, 누룩의 촉감이 더 이상 단순한 재료의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세우려 했지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눌렀습니다. 아직 다 안 섞였군. 조금만 더.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허리를 잡은 손이 미묘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손가락이 허리선과 옆구리의 경계를 스쳤습니다. 술독 위로 숙인 제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몸이 제 등 뒤를 완전히 덮었고 허리와 등 사이에 숨결 같은 열기가 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손은 여전히 술독을 젓고 있었습니다. 됐다. 그가 갑자기 손을 거두었지만 허리 위 손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엄지가 배 쪽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술독석의 움직임이 멈췄는데 제 심장은 더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밀착해서 해야 하나요? 그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깊숙이 섞이지. 그 말 속에 담긴 건 술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축축했고 창문 틈새로 풀벌레 소리만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은 술독 생각뿐이었죠. 낮에 느꼈던 그의 손길이 술량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발효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술독 표면에 작은 기포가 올라왔다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를 집어넣자 숫자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적정 온도를 조금 넘긴 상태겠다 싶어 선풍기를 켜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안 오냐? 놀라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샤워 후인지 축축했고 목선 아래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반팔 티셔츠는 젖은 듯 달라붙어 어깨와 가슴의 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요. 조금 식히려고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천천히 다가와 술독 옆에 섰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보자. 그는 제 옆에 앉아 술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손등이 제 손목에 닿았습니다. 조금 뜨겁군.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더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술독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찬 술독식 액체와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이 동시에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불에 닿았습니다. 낮보다 손이 더 부드러워졌군. 저는 숨을 삼키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손을 빼려는데 그의 다른 손이 제 허리를 감싸 막았습니다. 아직 다 못 봤잖아. 그 손은 허리 위를 천천히 훑어 올라가 갈비뼈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엄지가 안쪽으로 파고들자 복부 근육이 저절로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밀착하며 뒷덜미 쪽으로 얼굴을 숙였습니다. 목선에 닿는 숨이 발효향보다 훨씬 짙고 뜨거웠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제 앞쪽으로 돌아와 아랫배에 닿았습니다. 얇은 옷감 사이로 전해지는 그 온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게 언제였더라.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술독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복부에서 허벅지 위로 내려갔고 그 순간 몸이 움찔했습니다. 싫으면 말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는 제 몸을 자신의 쪽으로 당겼습니다. 허리와 등이 완전히 붙었고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아 자신의 허리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손바닥에 닿자 제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발효되는 건 술만이 아니야. 그날 밤 술독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발효되어가는 술처럼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가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죠. 서진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되니까 말이야. 사람이 참 외롭구나. 그는 술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갑자기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외로움이야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하지만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보이는 게 달라졌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엔 그냥 아들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효실의 축축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잠 못 이루고 있던 저는 조용히 나가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찬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죠. 잠이 안 오세요? 너도 그런가 보구나.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아, 나는 틀렸나? 무엇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내 남편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남자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나도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외롭고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워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또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남편이 없는 동안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달라진 시선은 현실이었어요. 김치찌개 간이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아래 흐르는 감정은 평범하지 않았죠. 그때 현관문이 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옆집 김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아버지를 보았고 그도 제게 눈짓을 보냈어요. 아이고, 식사 중이시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사모님의 눈이 저와 시아버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요즘 두 분이 참 다정해 보이셔서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였을까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서진이가 아버님 잘 모시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사모님이 돌아간 후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조심해야겠어. 시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선 위에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일상을 지켜나갔어요. 술독의 발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함께 상태를 확인할 때면 우리의 손이 스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전기 같은 느낌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걸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금지된 것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요. 아버님, 저는 이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가족이라는 것, 의무라는 것. 하지만 이 마음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도, 안타까움도, 그리고 체념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되 선을 지키는 거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술독 앞에 함께 섰습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서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것이 되는구나.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금지된 감정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서진이와 시아버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